여러분, 요즘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금이 왕이야. 주식 커뮤니티에서도, 부동산 카페에서도, 심지어 직장 점심시간에서도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라면서요. 물가가 오르면 현금 가치는 떨어진다면서요. 교과서대로라면 현금은 가장 먼저 도망쳐야 할 자산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은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오히려 현금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금이 왕이다라는 말이 왜 다시 등장했는지, 그리고 이 말이 기회인지 공포의 다른 이름인지, 지금 이 판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박민수 씨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민수 씨는 2020년부터 주식을 했고 2021년엔 수익이 꽤 좋았고 2022년엔 반토막이 났고 2023년과 2024년은 버티는 장이었습니다. 그러다 2025년 말 민수 씨는 결정을 합니다. 이번엔 그냥 현금으로 있을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주식은 오를 것 같기도 한데 확신이 없고 부동산은 대출 규제가 너무 빡세고 뭔가 큰일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기분. 민수 씨 말이 이랬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기보다 잃지 않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현금이 왕이라고 믿게 된 데에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입니다. 2016년 1월 현재 기준금리는 고점에서 더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인하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 지금 경기보다 금융 안정을 더 우선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과 집값을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아주 신중한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현금을 들고 있어도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산 가격의 애매함입니다. 주식은 이미 많이 오른 것 같고 부동산은 바닥인지 반등인지 불분명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보류합니다. 그리고 보류 상태에서 가장 마음이 편한 자산이 바로 현금입니다. 세 번째, 대출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DSR, 총부채 관리, 심사 강화. 이제 대출은 필요하면 받는 돈이 아니라 될 사람만 되는 권리가 됐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현금이 곧 선택권입니다. 지금 사지 않아도 기회가 오면 움직일 수 있는 권리 말이죠. 여기서 판이 갈립니다. 정말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판일까요? 과거에도 현금이 왕이라는 말이 유행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2020년 코로나 초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확신이 사라진 시기였습니다. 현금이 강해진 게 아니라 다른 자산에 대한 신뢰가 먼저 무너진 겁니다. 지금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은 있는데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상태. 이건 돈이 많은 시장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수익을 주는 자산이 아니라 불안을 줄여주는 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판이 한 번 더 뒤집힙니다. 모두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시장은 오히려 더 취약해집니다. 거래가 얇아지고 소수의 거래가 가격을 움직이고 작은 뉴스에도 변동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2025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한때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다가 2026년 초 들어 다시 급감하면서 가격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먼저 식어버리는 현상, 이른바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이 오면 집값보다 먼저 변하는 건 항상 거래입니다. 거래량은 얼어붙고 그 다음에야 가격이 움직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위기 관세 정책처럼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사람들은 수익보다 먼저 유동성을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다는 건 항상 승리의 포지션이 아니라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현금이 나쁜 자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금은 방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짜 큰 기회가 왔을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현금이 기회를 기다리는 현금인지 아니면 불안을 덮어두기 위한 현금인지. 그래서 지금 현금이 왕이라는 말은 두 부류의 사람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작동합니다. 한쪽에게는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고 다른 한쪽에게는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이 차이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승장도 폭락장도 아닌 결정지연의 구간에 서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들 현금이 왕이라니까 나도 아무것도 안 하자. 둘째, 다들 현금이 왕이라니까 나만 뒤처질까봐 뭐라도 하자. 둘 다 판을 잘못 읽은 선택입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 이 현금은 방어용인가 공격용인가? 나는 어떤 조건에서 움직일 사람인가?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현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핑계가 됩니다. 현금이 왕이다라는 말은 위기 신호도 아니고 기회 신호도 아닙니다. 이 말이 많이 들린다는 건 사람들이 아직 확신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돌아오는 순간
현금은 다시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현금으로 어떤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금을 기회로 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안을 눌러두기 위해 들고 계신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같은 2026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